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많이 춥죠? 독감 환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주말 저녁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저는요,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에서 챕터 1의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두 번째 시간 가지고 왔습니다. 문제는 한 20문제 정도로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잘 따라와 주세요. 50일,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로 옳은 것은? 여러분 답은 몇 번입니까? 네, 4번입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 변화는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이 말은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상처 회복이 지연되고 궤양이 생기기 쉽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1번은 왜 틀릴까요? 피하 지방이 증가가 되지 않고요. 노화가 되면 사람들은 피하 지방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기온에 민감해지죠. 표피가 얇아져 탄력성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노화가 되면 손톱과 발톱이 얇아지지 않고요.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여성 노인들은 이가 뺨, 볼리게 합니다. 얼굴에 털이 줄어들지 않고요. 털이 어떻게 해요? 증가합니다. 52. 욕창의 발생 위험 요소가 높은 대상자로 오른 것은? 답은요. 무엇일까요? 1번입니다.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욕창 관련 요인을 보시면 욕창에 걸리면 체위 변경이 어렵죠. 그리고 튀어나온 뼈 부위의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그리고 욕창은요, 영양 부족일 때, 영양소 섭취가 부족할 때, 특히 무슨 영양소인가요?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욕창이 잘 생기고요. 체중 감소 일어나고요. 장기간의 와상, 장기간의 와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계속 누워있는 것을 우리는 와상이라고 합니다. 근육이 위축이 되고, 피하 지방이 감소가 되고, 습기가 많으면 피부가 손상을 입게 되고요. 마찰에 의해서 피부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변비가 있는 대상자 아니고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불량한 사람이요. 불량한 사람.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가동성이 있다. 여러분, 가동성이라는 말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욕창이 생긴 사람들은 가동성이 있지 않겠죠? 그리고 마찰과 밀리는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대상자입니다. 왜냐하면 마찰이라는 것은 미끄럼을 발생하는 힘 같은 거, 쓸림, 계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어떤 표면에 피부가 자꾸 이렇게 쓸리면 마찰에 의해서 우리가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있는 대상자입니다. 53. 욕창 2단계 증상으로 오른 것. 2단계는요. 3번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는 건 2단계입니다. 여기 보시면 1단계는요. 욕창 1단계 볼까요? 피부 보세요. 그림 보세요. 피부가 어때요? 분홍빛도 있고요. 여기 푸른빛도 있죠. 그래서 1단계 피부가 분홍색이거나 푸른색을 띈다. 이거는 1단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피부를 이렇게 누르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일시적으로 하얗고 열감이 있어도 이것도 1단계입니다.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긴다. 여기 보시면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2단계죠.
그다음에 4번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답니다. 예, 깊은 욕창이 깊어지면서 여기 보면 피부가 어때요? 괴사가 됐습니다. 괴사 조직이 발생하면 이것은 몇 단계입니까? 여기 3단계. 여기 3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뼈와 여기 보시면 뼈가 있는 거 보이시죠? 괴사가 진행된다. 이게 4단계입니다. 54. 대상자 엉덩이 부위의 피부가 약간 붉게 변하였을 때 요양보호사의 초기 대처 방법으로 옳은 거. 대상자 집에 갔더니 대상자 엉덩이 부위 피부가 약간 붉게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 초기 대처 방법 어떤 게 맞는지 보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주변을 나선형으로 마사지 해주고 가볍게 두들겨 준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물수건으로 닦아준다?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닦고요.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아줘야 되고요. 뜨거운 바람, 건조시키는 거 안 되고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입니다. 바람으로. 온찜질이요? 안 돼요. 그리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햇볕을 쬐이는 게 아니라 안 추울 때, 춥지 않은 날에는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좋습니다. 55. 와상 상태 대상자가, 와상이 뭐죠? 침대에 누워있는 거,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그걸 와상 상태라고 합니다. 와상 상태 대상자가 욕창을 치료 및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 보시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나시나요? 단백질이 많은 식단을 제공해야 됩니다. 욕창은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옵니다. 단백질 부족하면. 부족 시에는 욕창이 잘 생기죠. 그래서 1번 왜 틀렸는지 볼게요. 하루 2번 자세 변경이 아니고요. 침대에 있는 사람은 2시간마다 자세 변경해야 되고요. 의자나 휠체어에 있는 사람들은 1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줘야 됩니다. 2번, 오염물이 묻으면 알코올로 닦는다가 아니고요. 즉시 부드러운 천 아니면 스폰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 사용해서 씻고 잘 말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사이 베개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어떻게 끼워서 마찰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파우더와 도넛 모양 베개를 사용한다? 안 되죠? 도넛 베개는 청골 주변에 압박을 받아 순환이 저해되고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황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를 사용하게 되면 땅구멍도 막히지만 피부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욕창 환자들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56. 청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상가하는 이유. 도넛 모양의 베개를 안 쓰는 이유. 이런 말입니다. 답은 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안 쓰는 이유는 압박 부위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 보시면 도넛 베개는 청골 주변의 압박을 받아 순환을 저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넛 모양 베개 쓰지 않는다. 여기 보세요. 여기가 청골이죠, 청골. 그래서 도넛 모양 베개를 쓰면 안 됩니다. 압박 부위 혈액순환을 저해합니다. 57.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금 한절기에는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5번이 답입니다. 가습기를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서 물을 적게 먹는 게 아니고요. 하루에 물은 8잔 이상 충분히 마시고요. 샤워를 자주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보시면 잦은 모욕이나 사우나는 피한다 라고 되어 있죠. 물기를 닦고 보습제를 사용한다가 아니라 물기 닦지 않고요.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피부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두들기면서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로션으로 이런 보습제를 사용해서 피부를 발라줘야 되고요. 물기가 없는 수건으로 닦은다 같은 얘기죠. 그래서 답은 가습기를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한다. 여기 보시면 가습기를 사용해서 적정 습도를 유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58번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피부와 신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 그래서 수포, 통증, 자결감, 가려움, 동반하는 주요 질환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3번이죠. 대상포진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상포진, 이게 뭐예요? 수포죠. 네, 굉장히 아파요. 네. 59. 대상포진 대상자의 치료와 예방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3번입니다. 병소가 번지지 않도록 긁거나 만지지 않는다가 답입니다. 대상포진 대상자, 막 물집 생겼는데 긁거나 만지면 더 번지겠죠? 그래서 만지지 않는다가 답이고요. 그리고 1번은 왜 틀렸는지 봅시다. 과거에 홍역이 아니라 수두를 앓았던 사람이 잘 생길 거고요. 이 신경통 굉장히 아프다고 했잖아요. 1, 2주 내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통은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됩니다. 지속되고요.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예요. 뭐를 씁니까? 바이러스제 사용해야죠.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고 했죠. 제가 아까 바이러스라고 했고요. 전염에 주의한다. 모든 사람이 전염에 주의하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은 괜찮지만 과거에 수두를 앓지 않았던 사람은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60.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될 때 작용으로 옳은 것. 여러분, 췌장은 소화기계 장기입니다. 답은요. 1번이죠? 예, 1번. 혈당이 감소한다. 췌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술하려고 사람 배를 이렇게 쫙 갈아서 벌리면 여기 보시면 위가 이렇게 있고요. 위하고 연결된 12지장, 이 12지장, C자형의 12지장이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소장으로 넘어갈 때 위가 있고 위 뒤쪽에 누가 이렇게 길게 누워 있어요. 가로로 길게 누워 있는 게 뭐예요? 췌장입니다. 한 15cm, 16cm 정도의 회백색의 장기인데요. 이 췌장은요, 호르몬, 인슐린 호르몬과 글루카곤 호르몬을 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될 때 작용은 혈당이 감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인슐린은 언제 나오냐면요. 여러분과 내가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죠? 그러면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나온다. 그러면 혈당이 감소한다. 혈당이 내려간다. 이런 게 답이 됩니다. 보세요. 췌장에서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은요. 혈액으로부터 포도당 흡수를 자극해서 조직세포로 가고 혈당을 떨어뜨리는 저하, 감소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내가 밥을 먹으면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밥을 안 먹잖아요. 그러면
혈액의 혈당이 내려가면 우리 저혈당 상태가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밥을 안 먹으면 글루카곤이 혈당을 올립니다. 여기 보시면 밥을 안 먹으면 글루카곤이 나와서 글루카곤이 나와서 이렇게 이 포도당을 간에서 당신생을 해서 혈당이 증가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뇨 환자들이 힘든 이유는 우리 몸의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나오면 여러분 인슐린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 혈당이 내려간다. 혈당이 어떻게 내려간다. 우리 몸에 혈당을 내리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1.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 특성. 내분비계는 호르몬들이 나오는 데예요. 호르몬들이 나오는 곳을 내분비계라고 하는데요. 노화. 우리가 노인이 되면서 내분비계 특성으로 오른 것. 답은 3번입니다. 인슐린 분비가 느리고 양이 불충분하자. 아까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슐린도 20대 때는 이만큼 나오고 30대 때 요만큼, 40대 때 요만큼, 50대 때 요만큼, 60대 때 요만큼, 70대 때 요만큼. 예, 양이 우리가 노인이 되면 불충분하고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더라도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당대사 갑상선 호르몬 분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갑상선의 크기가 줄어들고요. 갑상선 호르몬도 어때요? 떨어지죠. 우리는 노인이 되면 호르몬들이 다 이렇게 조금씩 밖에 안 남아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가 돼서 저혈당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가 아니라 떨어져요. 감소해서요. 고혈당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가 되고요. 그래서 쉽게 노인들은 고혈당이 됩니다. 이 말이 즉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분비도 불충분하다, 양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복, 밥 안 먹은 상태에서 혈당이 상승하여 당뇨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거. 62. 당뇨병의 주요 증상으로 오른 것? 답은 1번이죠. 다음, 다식, 다뇨입니다. 여러분, 다음이 뭐냐면 물을 계속 마셔도 나는요. 계속 목이 말라요. 계속 마시는 거. 다음. 그 다음에 다식. 나는 자꾸 배가 고파요. 그래서 먹어도 밥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왜 세포 속으로 포도당이 잘 못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다시 배가 고픈 상태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체중 감소가 되면서 당뇨. 나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봐도 오줌을 놓도 자꾸 오줌이 마려워요. 소변이 마려워요. 이게 당뇨예요. 그래서 당뇨병의 주요 증상은 다음, 다식, 당뇨입니다. 63. 인슐린 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아침을 걸었다, 아침밥 안 먹었다 이런 얘기죠. 운동을 나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이 인슐린 요법이라는 것은 약물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슐린 요법은요. 약물을 쓰는데 인슐린 투여를 했는데 아침을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혈당 오겠죠. 그래서 증상 1번이 답이에요. 땀이 많이 흘리거나 시야가 몽롱해집니다. 식은땀이 나고 배가 고프고 손도 떨리고 막 이렇습니다. 64번 대상자가 땀을 많이 흘리고 시야가 몽롱하고 두통과 배고픔을 호소하는 저혈당 증세. 이 문제는 저혈당을 물어보는 문제죠. 저혈당 증상을 볼 때 대처 방법. 답은 3번입니다.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여야 되죠. 혈당이 떨어지면 단순하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요. 그게 뭐예요? 이런 설탕, 꿀, 한 숟가락, 아니면 요구르트, 아니면 사탕 3개, 아니면 오렌지 주스 100ml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의 3분의 2 정도를 먹으면 단순당이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오릅니다. 하지만 저혈당 증상인데 이 사람 의식이 없어요.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음식 먹이시면 안 되죠. 65. 당뇨병 환자의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입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운동을 합니다. 일주일에 2일은 운동이 아니죠. 운동이라는 개념은 48시간 내에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 목, 이틀 운동한다? 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규칙적인 운동. 그래서 당뇨인들은 일주일에 5일 이상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30분 이상 하셔야 되고요. 혈당이 300이나 높게 올라갔는데 운동하면 될까요? 일단 혈당을 떨어뜨린 다음에 운동을 해야 됩니다. 공복에 운동하면 저혈당 옵니다. 공복 밥 안 먹고 운동하는 게 공복이에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운동요법은 식후 30분에서 식후 밥을 먹은 후에 30분 정도가 되면 혈당이 올라갈 테니까요. 그때 30분에서 1시간 운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으로 옳은 거 찾아라는 문제죠. 당뇨병 대상자의 발관리 원칙. 1번이 답이죠. 발에 상처 등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발톱을 둥글게 자르면 안 되죠? 발톱은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일자로 잘라야 됩니다. 일자. 발톱은 일자로 잘라야 되고요. 절주와 흡연? 안 됩니다. 금연해야 됩니다. 건조하게 유지하면 안 되겠죠? 발을 잘 씻고 잘 깨끗이 말리고 발이 건조되지 않도록 보습, 로션 같은 거 발라야 되고요. 뜨거운 곳에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당뇨인들은 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주의 깊게 발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혈당 관리도 해야 되고요. 이렇게 차갑거나 뜨거운 곳 노출하시면 안 돼요. 67. 우울증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 답은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 혹은 시도를 한다.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들은요, 약간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 좋지 못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흥미, 즐거움, 재미있는 게 없어요. 다 재미없어요. 죄책감도 새끼고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책도 잘 못 보고요. 하는 거 없이 피로해요. 그리고 수면이 변화가 생기죠. 불면증, 잠도 잘 안 와요, 밤에. 그리고 식욕 변화. 되게 많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밥을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식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은요,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에 대한 반복적 생각을 많이 하거나 자살을 하려고 죽으려고 시도한다가 답입니다. 68번. 세계 식별 능력이 떨어져 같은 계열의 보라색, 남색, 파란색 같은 계열이죠? 색을 구별하지 못하고 특히 수정체가 노란색으로 변하는 주요 질환은 1번입니다. 수정체 황화 영상. 이 수정체가 이렇게 노랗게 변한 수정체, 이게 수정체 황화 현상입니다. 69. 녹내장의 주요 증상으로 옳은 것, 안구 통증이죠?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것은요, 시신경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뇌압이 상승이 돼요. 그래서요, 눈에 심한 통증, 눈이 굉장히 아파요. 구역질, 구토도 나고요. 일어났을 때 머리 너무 아파요. 쉽게 충혈도 되고요. 시력이 떨어집니다. 70. 마지막 문제입니다. 녹내장 대상자의 치료 및 예방으로 옳은 것. 네. 두 눈 모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와이셔츠의 넥타이 복장 권장하면 안 되고요. 녹내장 환자들은 목이 편한
복장을 해야 되죠? 그리고 기호에 따라 흡연 안 돼요. 금연해야 됩니다. 담배 피면 안 됩니다. 혈액순환을 위한 물구나무서기? 물구나무서기 거꾸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피가 머리로 모이죠. 그럼 안압이 상승돼요. 안 돼요. 물구나무서기도 안 되고 운동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 잇몸 일으키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 이렇게 올리는 거 있죠. 이런 거 운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책을 어두운 곳에서 읽으면 안 되죠. 책을 어두운 곳에서 읽어도 안 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 안 좋습니다.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는다. 이유는 한쪽 눈이 녹내장이 걸리면 다른 눈에도 어때요?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 눈 모두 정기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철저한 공부는 스스로의 운을 만든다고 합니다. 성공, 여러분의 성공은 합격이죠? 합격. 합격을 위한 성공을 하려면 매일 반복한 작은 노력의 합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성공, 합격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감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시간이 부족해도 하루 30분 이상은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합격을 항상 저는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생 박희정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구독 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